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지난번에는 재성이 편중된 사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의 영상은 관살이 편중된 사주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관살이라는 십성은 나를 극하는 것으로 나를 통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나를 이기는 것이므로 여자에게는 남편이고 법이고 남자에게는 자식이 되는 것이며, 정관, 편관을 합쳐 관살이라 하는데요. 정관은 윗사람을 존중하고 따르고 공경하며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고, 명예와 신용을 중시하는 기운이며 용모 또한 단정한 사람입니다. 정관, 편관이 혼잡하고 많으면 여기저기 많은 곳에서 잠을 자고 머무르게 되는데요. 이는 여자 관계가 복잡하고 자식도 여기저기 둔다 해서 좋지 않게 해석합니다. 관살이 많다는 것은 책임질 일이 많다는 것이므로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인데요. 몸은 하나인데 할 일이 지나치게 많으면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그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관살이 많으면 주변의 기대치가 높아지고 그에 부응하기 위해 몸을 아끼지 않게 되니까 질병과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지나치게 강한 것도 문제가 되는데요. 관살은 적당하지 않으면 부담이고 스트레스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원국에 관살이 많은 사주가 또 운에서 관살운을 만나면 그 해로움이 엄청날 수도 있는데요. 관살이 많으면 당연히 일간이 신약해집니다. 정관이든 편관이든 관살이 많은 사주를 통변할 때는 일간의 힘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거나 관살을 약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 중에 어느 한 개라도 있나 없나를 살펴야 하는데 그것이 용신이 되는 것이고요. 일간을 돕고 관살의 힘을 빼는 것이 인성인데 이것이 있나 없나도 살펴야 합니다. 관살이 많은 사주를 볼 때는 가장 먼저 인성이 있나 없나를 찾되, 만약에 사주 원국에 인성이 있거나 있다 해도 아무 힘이 없는 미약한 존재라고 한다면 관을 대적하는 식상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강한 관살을 대적해야 하는데요. 이것이 자식이라면 남편을 통제한다는 것이죠. 이 경우 식상도 일간의 힘을 설계하는 존재이므로 일간은 더욱 신약해지는 것을 모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많은 관살을 막기 위해 식상을 사용하는 것은 잘 활용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스스로의 힘을 강하게 하는 비겁이 관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것도 장단점이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인성을 사용하는 것이고, 인성이 없으면 비견겁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관살이 지나치게 많으면 능력이 안 되는데 남에게 자신을 드러내려고 발버둥 치는 것과 같은 것이므로 이를 줄이고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관살이 많으면 강박감이 들 정도로 규칙과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행동인데요. 보여지는 면에 치중하고 폼생폼사의 성향이 되는 것입니다. 여자의 경우는 오히려 무능력하고 폭력적인 남자를 만나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도 한데요. 인성이 용신이 되면 관인상생이 구성이 되어 좋아지는 것입니다. 옛 고전에서는 관이 많으면 부다부다하고 법도가 난립하는 것이니까 어지럽고 간사한 무법천지라고 했습니다. 비록 충성을 다하지만 주군의 변화가 심하니까 공을 세우기 어렵고, 관이 여럿이면 누구도 나를 섬길 수가 없듯이 내 마음도 변하고 충성심도 가벼워지므로 신망을 얻기가 어렵고 출세하기도 어렵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 변동과 주거 변동이 무상할 뿐만 아니라 많은 상전을 공경하고 모시다 보니 지출이 과다하고 낭비가 심해져 저축할 겨를이 없게 돼 가난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성패와 기복이 심하고 과로와 낭비로 질병과 가난이 따르는 것이므로 관이 많은 사주를 통변할 때는 인성의 유무를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칠살은 총명하고 영리한 권력자로 위세가 당당하니까 2개나 3개로 중첩하면 파란만장하고 싸움이 계속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리하면 기진맥진하고 질병과 가난이 꼬리를 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혈기왕성한 젊은 시절에는 그런대로 기고만장하고 권위를 떨치지만 늙고 병들면 쫓기는 신세가 되어 좌불 안석이 되므로 선총후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주에 관살이 많으면 인성을 중히 여겨야 하는데요. 운에서 관살이 들어와 기신으로 작용하거나 관살이 형충으로 들 때는 질병에 조심해야 하며 특히 편관이 강하게 들어올 때 주의해야 합니다. 이명식은 묘월에 태어난 을밀주 남명으로 건록격 신왕사주입니다. 신금 평관 7살 금기운이 중중하여 관살이 폐해가 심한 구조이지만 시지사와 상관이 합사를 하네요. 직장 생활이나 대인관계에서 비롯되는 스트레스나 긴장 등을 안고 살아갈 수 있지만 나름대로 처세술이 있어 운이 좋으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팔자에 수기운 인성이 전혀 없는데요. 왕한 금기운이 재성 토기운을 설계하고 일간 을목을 극하기 때문에 흉운이면 느닷없이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34 정해대운에 천간 정화 식신이 원국의 신금 편관과 부딪히고 지지 해묘미 삼합이 일어납니다. 특정 시기에 시비구설 혹은 관제수에 시달릴 수는 있지만 직업활동으로 돈을 버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34 정해대운 신축년은 천간 신정극으로 관제구설수에 연루될 수는 있으나 직장생활은 순조롭게 이어갈 수는 있습니다. 2021년에 이어 이민년도 대인관계 구설은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갑진년 즈음에 직장 변동수가 있고 정미년이나 무신년에 건강이나 컨디션이 나빠지는 조짐 혹은 이벤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44세 갑진년 이후 직장 생활보다 장사, 투자 등으로 돈을 벌리는 운으로 접어듭니다. 이명식은 4월에 태어난 개미일주 여명으로 관살 혼잡의 재성이 발달한 사주인데요. 37 개요대운은 지지사유합으로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나는 시기이고 기해년, 경자년, 신축년 정도의 애정운이 괜찮습니다. 27 임신대운과 37 개요대운에 걸쳐 애정운이 있는데요.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나 연애할 수도 있습니다. 이민년과 개묘년은 애정운이 좋지 않은데요. 2022년에 연애를 이어간 것은 상대방 남자의 애정운이 괜찮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3년이 되면서 느닷없이 남자가 잠수를 타면서 연애가 중단된 상황이며 2023년 이후 헤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애정운이 좋은 시기는 50대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